네, 최근에 민주당에요. 친명 일색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던 총선 기획단이 출범을 했죠. 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이 지명된 뒤에 열린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민생과 지역을 살리는 길은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 총선 승리로 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위협에 놓여 있는 시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한 그 친명계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최고위원도 그렇고 뭐 총선 기획단도 너무 친명 일색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일단 뭐 당 내에서 친명과 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계파 갈등이 이른바 존재한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작년 전당대회에서 77%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당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에서 잘 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저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크게 뭐 논란이 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시기가 아무래도 계파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좀 확대 해석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기획단이 이제야 출범을 했고요. 아직까지 첫 회의도 하지 않았고 어떤 결과물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뭐 친명 일색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긴 어려운데요. 다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본질적인 논의일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것이 전혀 본질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다가가고 그리고 민주당이 혁신하는 모습 그리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서 머리를 맞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장현주 변호사님께서도 총선 기획단에 계시니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 발언에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일단 그 발언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긴 어렵지만요. 모든 지도부, 모든 정당에 있어서 총선을 앞두고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총선에 임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되풀이되어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꼭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좀 이 논란이 확대되고 정치적으로 공세를 받는 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어느 정당이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로서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총선을 잘 치러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서용주 부대변인님, 네. 뭐 박정현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을 앞두고 너무 구애작전을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관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인이 총선 앞두고 구애작전하면 안 됩니까? 여기도 공개석상이잖아요. 너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걸 나쁘게만 보는 분들은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의 대표에게 뭐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소리를 해야죠. 뭐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하면은 그게 조금 좀 눈에 거슬려 보이겠지만 저 정도 발언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아까 장현주 변호사도 얘기했듯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도 김기현 이기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민주당도 지금 현 지도부 이재명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총선을 위해서 가자라고 주장하는 것들 저는 그냥 통상적인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총선까지 어떤 행로를 걸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착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라는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모이다 보니까 구속이 기각이 되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난 것으로 이 착시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재판에 참석을 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인적 구성 중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다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친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친문을 빼고 친명 인사들을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 눈에 나지 않고 친문 인사들을 공천해서 배제시킬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의 총선 공천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고
불협화음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조용한 민주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 민주당이 조용하면 안 되나요? 물론 이제 정치가 조용하면은 조금 뭐 안 되겠지만 저는 그래요. 정치라는 그러면은 지금 김기현 지도 체제를 하는 건 다 이명박 때 친이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친윤계가 돼 있고요. 다 정치라는 게 돌고 도는 것이고 정치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이 혼란하다고 하는 것은 논거가 좀 부족하신 것 같고 단지 이재명 대표 사본에서 그 염려 쓴 건 좋지만 지금 현재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재판 차곡차곡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민주당의 혼란을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민주당 이 몇몇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도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범민주 진보 세력과 국민의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다 합해서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200석이란 말이 왜 나온 겁니까? 아마 근데 200석 되면 뭐 탄핵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뭐 법률안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본인들에게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운하는데요. 네. 지금 이게 그 천시민 민심은요 한 군데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민심은 계속 움직입니다. 강서 보궐선거 이기다 해서 총선도 18% 이기는 게 아니에요. 동서와 고금에 막론하고 민심은요 반드시 오만한 권력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게 겸손한 권력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이 200석 운운하는 사람이 올드보이 중에 올드 정동영 이분이 옛날에 17대 때 진짜 200석 할 뻔했는데 노인 폄하 발언 애가 152석 얻었잖아요. 네. 정동영, 그다음에 조국, 그다음에 법률가라는 이탄희 이런 분들이 200석 운운하는데 이러다가 이게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 물론 국민의힘도 처절하게 반성해야 되지만 민주당도 그 작은 선거에 승리에 도취돼서 200석을 운운하면 나중에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경고합니다. 네, 지금 뭐 장윤주 변호사님, 그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계시니까 네. 지금 현재 뭐 200석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총선기획단의 총선 의석수 목표는 몇 석입니까? 그리고 200석이 가능한 수치일까요? 일단 뭐 회의를 아직 첫 회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목표 이런 얘기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뭐 민주당 일각이긴 하지만 일각의 인사들께서 200석 이런 얘기들을 운운하시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네. 당연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골프와 선거에서 고개 들면 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정당은 오만하면 국민들께 외면을 받습니다.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던 것 이미 잊고 다 내려놓고 다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거에서 이긴 것이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실망하신 민심이 회초리를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회초리가 언제든지 민주당에게 다시 올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